2,000원대가 되었답니다.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지역, 일부 지역이 가장 저렴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부산에 일이 있어 차를 끌고 내려가면 깜짝 놀래. 주유소의 그 가격이 서울하고 너무 많이 낮은 가격이 적혀 있어서 한때는 택시를 탈 때 기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부산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낮아요? 기사님은 웃으면서 글쎄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낮은 가격 지역이었는데 진즉이 2,000원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는 이제 유류가가 곧 2,000원대를 돌파한다. 어저께 뉴스에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도 웬만하면 걷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전쟁 소식에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왠지 모를 위기감이 차를 아래 세워두고 생활하게 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현대 전술에 의한 폭음이 보입니다. 섬광이 무섭게 번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염려스러운 그 한 부분이 있는데 전쟁의 비극의 소리들이 그 폭음과 섬광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폭음과 섬광에 묻혀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하면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 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염려가 전해진 것 같은 지금은 전장의 슬프고 아픈 상황보다는 전술적 상황만 전해집니다. 이제는 인명의 중요함, 사람의 그러한 힘겨움의 소리가 잘 전해지지 않아요. 2026년 2월 28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3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과 전쟁을 중입니다. 미국이라는 표현을 빼고 싶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에서 이란과 전쟁한다. 이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합해서 이란과 전쟁을 한다라고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간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전해지는 매체들을 통한 이야기는 미사일로 폭격을 했다, 잠수함이 어뢰로 침몰시켰다 하며 온통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다 라고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됐어? 왜 전쟁을 해? 그 이유를 묻는 왜라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를 이야기하고 왜를 알면 멈출 수도 있을 텐데 전쟁, 아니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를 알면
어떻게 싸울까? 이러니 전쟁이 일어나. 왜 싸워야지? 왜 해야 돼? 이유를 묻고 알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2026년 1월 3일이죠. 베네수엘라 영토 그 땅, 그 자국 안가에서, 안가라는 것은 안전한 지역을 말합니다. 안전한 지역. 그 베네수엘라 영토 자국 안가에서 미군 소속 특수 부대원들에게 강제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 재판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장기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그는 2012년에 그곳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재선임을 지금까지 반복하여서 예정으로는 2031년까지, 지금 2026년인데 2031년까지 대통령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주변 세계 정세 중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부정 선거자로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오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이제 2년이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 침공 부상을 국무참모들에게 타진하였습니다. 내가 저 우리나라는 아닌데 저 베네수엘라 안 되겠어. 그것도 그 마두로 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고 국무 그 참모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의견을 한마디로 주장이죠. 하라 하고 참모들에게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표현된 그 단어로 어른들의 축이라 불리웠던 당시 레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제동 걸려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계획의 대적 명목은 마두로의 부정선거, 마약,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베네수엘라 자국민의 요청,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명확함은 없이 모든 것이 모호하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축이라고 했던 이 세 명의 트럼프 최측근 그 참모들이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나요?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베네수엘라 침공, 그 베네수엘라 타국에 관여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동되고 무산됐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어른들의 축, 그 사람들의 왜라는 이 질문이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왜라는 스스로와 누군가를 향한 자숙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해 아마도 가장 최고라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명령하였을 때 어른들이 무슨 왜요? 자국도 아닌 타국의 그러한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소위 어른이라면 자문하고 또
그에게, 누군가에게 물어야 그 계획이 온전한 이유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이유와 바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어른이라면, 철든 누군가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라는 그 물음을 어른들의 축은 그 몫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와 관련된 누군가가 어떠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왜? 바른 이유야? 바른 목적이야? 혹시 너만을 위하여 그것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니? 이 왜라는 물음. 우리나라 단어 이유라는 이 단어를 영어 reason, 그 영어를 찾아보면 그 뜻풀이가 이렇습니다. 이유, 이성. 그리고 또 하나의 뜻풀이는 제정신. 제정신. 올바른 이치와 그리고 타당성 있는 그러한 근거 있는 계획과 목적에 의한 말. 이것이 reason, 이유, 이성, 제정신.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렸던 이 세 사람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의, 그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에게 물어봤던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철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살려고 하는 누군가의 계획 속에 때로는 제동을 걸고 때로는 다시 점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이전과 그 후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미 해군이 압류를 했다. 유조선에 담겨 있었던 원유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것이다. 압류. 베네수엘라를 재정비하며 그와 관련된 유전의 모든 것을 누군가가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마약이라는 이 단어, 부정선거라는 이 단어를 앞세우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곳에 모든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던 누군가의 인터뷰의 그 스토리. 너무나 해맑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압류했어.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유 우리가 가질 겁니다. 기자들의 마이크와 카메라의 한글 속에 담겨진 해맑은 이 소리. 과연 어른들의 축, 그 사람들이 왜 하며 만류하였던 그 이유에 부합되어진 것인지 인터뷰를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해봅니다. 다시 시작된 또 다른 지금 전쟁에 누군가는 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계 우방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괜찮은 듯한 목적, 그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단어들보다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이라는 문구와 피부로 체감되는 오르고 있는 분명 또 오를 그
숫자들 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유류 수송의 20%의 양이 관련된 곳이라 그곳의 관리는 전 세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도를 보면요, 초승달 모양의 협곡입니다. 즉 바닷길이 열리는데 넓은 바닷길에서 좁은 해협을 지나 다시 인도양으로 넓은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중심적인 그것을 꼭 지나야만 하는 이러한 좁은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 남쪽에는 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드넓은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 세계의 20%의 이 원유 수송이 차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은 양쪽에 이란의 해변과 오만의 해변이 있는데 수심이 해변 쪽은 얕아. 큰 유조선이 지나가는데 가능한 좁은 3km 미만의 그 수심 깊은 곳이 이란과의 접경과 더 근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이 수심 깊은 그 3km 그 반경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란에서의 제재가 가해지면 그곳을 지나는 유조선들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리적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제, 세계의 원유,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20% 이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체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커다란 사건인 것입니다. 왜? 정말 그 이유가 뭐야? 이 전쟁의 이유가 뭐야? 라는 물음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이 물음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라는 이 질문, 왜라는 이 자숙함의 물음, 이것은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이 단어가 필요하고 이 자숙함이 필요하고 더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이유를 묻는, 왜? 이유를 묻는 이 물음은 당연시 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도 차라리 시간이 답답하지만 아주 오래 걸려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답답한 감은 있고 조바심은 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 멈춰지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 관련 없는
단지 그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당하는, 무고한 희생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결정권자인 누구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축이 제시했던 이 말. 왜요? 왜 지금 그 아이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호르무즈의 베네수엘라 유전, 이것을 이유로 담는다면 그거는 reason,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제정신 맞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맞지 않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왜라는 이 이유를 묻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깨달음과 적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떻게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했어? 어떻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 믿음.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에 들어선부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믿음. 이 단어들보다 왜 창조하셨어? 왜라는 질문이 앞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유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먼저 왜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말씀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믿음, 이러한 단어를 먼저 강단과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쉴만한 물가교회는 왜 창조하셨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앞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은 낯으로 어둠은 밤으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각기 그 종류들의 모습이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원하는 살기 좋은 세상, 그것이 이유로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 중에 누군가 관여된 사람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다 왜 그 일을 하였나 묻습니다.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왜 그것을 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목적, 목표가 분명하고 옳으면 우리는 형편이 안 돼도 지원해주고 싶기 때문에 말입니다. 충분히 방법론이 있지만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면 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부모와 올바른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다는 왜 그걸 하고 싶은지
왜 그런 계획을 세웠니? 그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까? 함께 논의하거나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왜라는 이 단어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어. 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의 세계에는 순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위치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동일한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 수직적 관계이나 각자의 존재감을 인정하며 그 위치와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동일시되는 그것이 아닌 각자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낮과 밤, 밤과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생명이 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하며 또 서로 존중받으며 그 위치와 역할을 다하는 관계가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살기 좋은 세상. 모든 곳과 모든 것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때로는 차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호 필요적 절대성을 인정하는 세상, 그것이 좋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관계, 이 얼마나 좋은 부부의 관계이고, 부모, 자녀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며 존중받는, 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장이면 어떡해요? 일은 누가? 때로는 모두가 버리면 어떡해요? 누가 걷고 누가 잡고. 눈은 눈대로 존중하며, 귀는 귀대로 존중하며,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때로는 배려하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여러분 누가 더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이 관계, 이걸 차이잖아요. 이걸 차이라고 하잖아요. 차이는 있으나 서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분야에 서로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그리고 일을 다 하고 이제 다시 가고 싶은 집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에 가기 싫대요. 왜? 가면 대접을 못 받아, 존중 못 받아서 집에 가기 싫대. 가슴이 아팠어. 힘든 일을 다 마치면 집에 가고 싶다.
가정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쉬고 싶다. 그래야 힘을 얻어 다시 일을 하잖아요. 서로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 집이 가고 싶은 집이 되어야지. 살기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다 똑같아지고 싶다라고 구호처럼 외치고만 있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없는 집, 없는 관계, 슬픔입니다. 힘을 낼 수 없이 희망이 없는 집의 모습입니다. 천지창조는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상하에 필요하잖아요. 고조의 필요가 있잖아요. 상하의 필요와 고조의 당연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존중으로 세상이 더욱 나아져갈 수 있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자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존중과 질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그러면 전쟁은 멈춰져. 아니, 시작도 안 할 겁니다. 그 나라를 무시합니까? 그 나라의 존재성을 업신여깁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희생, 강요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살기 좋은 세상은 책임이 전제된 자유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자유의 개념은 혼돈과 혼란으로 빠뜨리며 때로는 자기 합리화에 전쟁도 불사하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다. 어떤 신비스러운 과실과 또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법을 지킬 때, 여기서 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모든 법을 포함합니다. 그에 관련된 책임이 당연시될 때 자유는 가능합니다.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그 시작부터 혼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방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누아스의 사건이 책임이 담겨진 자유를 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살았기에 홈리와 비누아스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누리는 것입니다. 마틴 킹 루터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에는 기회의 공평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 아닌 자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틴 킹 루터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유가 아닌 방종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폭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방종을 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의무를 다하는 자유, 이것이 마틴 킹 루터 목사의 연설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며 절대적인 지침서입니다.
질서가 있고 책임이 전제되는 자유,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으로 또 다른 표현인 살기 좋은 가정과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